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대응 한평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한평국민 1,422명의 소송인단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한빛 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달 17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1등 방송은 지난 22일 제4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범대위 오민수 위원장을 만나 향후 범대위의 활동 계획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한빛 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들이 공람하고 검토한 결과 첫 번째는 전문 용어로 난수표식으로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 또 이제 문의를 자문을 구했더니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문 용어들을 해설집을 달아줘야 한다. 해설집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최신 기술을 인용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이 중대사고 시 주민보호 대책이 누락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 한빛 1, 2호기 수면 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냈죠. 먼저 주민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재공람하게 해달라 의견서를 냈는데, 이제 그게 묵살하고 주민 공청회를 이제 강행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의견서는 5월 17일 날 1차 냈고 5월 20일 날 2차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냈어요. 그걸 이제 수정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보완이 안 되고 주민 공청회 이제 강행했다 하니까 저희들은 소송인단을 이제 저희들이 1,422명의 소송인단을 한평군민 손불면, 신강면, 해보면, 오래하면 4개 우리 고위험 지역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구성하고 6월 이제 11일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 준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7월 5일 날 그 재판 그 준비 기일이 잡혔고요. 저희들은 7월 5일 거의 저희들이 7월 한 16일까지 또 한평군민 탄원서 한 18,500명, 그 다음에 그에 그 호남 지역에서 천주교 신부님들 또 신자님들 이쪽에서 한 12,000개 2,000명 정도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3만 장이 넘는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죠. 저희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7월 16일자로 해서 결정문으로 해서 17일 날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7월 17일 날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 이제 결정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서술에서 이제 판결문이 저희 주민 의견 수렴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결정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도저히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일방적으로 이제 민사적으로 그 청구 권한이 없다 해서 이제 서술해서 기각한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문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
중지 가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작성해서 재공람해야 한다고 지금 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묵살을 법원에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이걸 묵살하냐 해서 이제 가처분 강주지방법원에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게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하고 경주지원은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강주지원은 이제 선재성 변호사님하고 자문을 구해서 지금 소송 대리인이 바뀐 거죠. 네. 바뀌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보다 보니까, 작성해 놓은 지금 가처분 신청서를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민사부 경주지원 민사부에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주지방법원 행정부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재성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전에는 민사부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왜 이번에 행정부에 하십니까? 했더니 이 가처분 신청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내야 맞다. 이번에 경주지원에 민사부에 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법리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 민사적으로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게 기각당한 거다. 근데 행정부로 가야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내막은 또 이제 저희들이 이해가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6월 11일 그 경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뭐 저희들이 저희도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님 의지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뭐 지난 것은 또 일단 잊어버리고 또 이런 길을 또 새로 이제 또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서서 변호사님도 하고 또 다시 소송인단 지금 모집하고, 처음에 이제 소송인단은 1,513명이 모집됐는데 이 소송 신청서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 지금 그 주소지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빼다 보니까 지금 전체 수는 지금 1,478명이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그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뭐 이틀에 이걸 다 입력을 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급박하니까 한소는 주민공청회를 계속 강행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 시간적인 게 저희들은 촉박해서 1, 2차로 나눠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강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7월 22일 1292명이 1차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4일 186명의 또 소속인단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78명이 정확하니 강주지방법원 행정부에 가처분 신청이 지금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공청회는 한소원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협의라는 그거를 한소는 일방적인 통보도 협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또 법제처에 가서 협의라는 단어에 정의랄까 그걸 이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협의는 물론 일반적인 통보도 협의라 볼 수 있지만 그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한소는 그 일반경에 보낸 그 주민공청회 뭐 며칠 날 무슨 군 6개 군인데 한다고 지금 계속 공고해놓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저희는 그거는 일반적인 통보지 협의가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협의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통보지 그거는 협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주민공청회를 하려면 주민공청회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가처분 소송도 하고 있고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전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알아볼 수 없게끔 작성했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요약을 줘서 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아보는 비용은 한손이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 의견서를 받아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열려면 사회자, 차장, 차장, 그 다음 차장이 의장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전문 용어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청회를 열어도 저희들이 질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인 이해가 안 되게 좀 작성이 전문 용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순위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저희들이 이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 섭외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공순위라고 하는데 질문 답변을 하게끔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한미동전에서 한수원에서 공청회 때 뭐 자기들 설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의제기 될 수 있고 우리가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진술도 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변해서 그 공청회를 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또 전문가 저희들 섭외를 해서 섭외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려면 주민들만 나오라고 해서 국민들만 나오라고 해서 공청회 날 잡아서 거기서 공청회를 하면 무슨 공청회가 되겠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공청회인데 일방적으로 해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려면 먼저는 아니 말한 대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이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회자, 차장, 공수린 이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협의가 되면 또 그 전문가 공선에 대한 비용은 한 손에 더 지급해 줘야 하고요. 그래서 날짜를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협의가 되면 공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수원은 그런 어느 지자체하고 또 그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날짜 정해서 통보하면 그게 주민공청회에 자기들은 협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뒤에 지금 공청회 날짜를 정하고 또 밀어붙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뭐 그 전에 이제 자기네들이 중간에 무산시킨 것은 이야기 않고 그 전에 이제 그 협의했던 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6월 초에 5월 말에 협의했던 거는 부안 지진 6월 10일 날 부안 지진 나고 14일 날 무효선언을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공청회 날짜를 잡으려면 다시 재협의를 했으셔야죠, 날짜에 대해서. 근데 그 일방적으로 잡아서 통보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공청회를 강행했는데 제일 먼저 영광에서 이제 무산됐고요. 영광군 주민들이 무산시켰고 공청회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이제 고창군도 무산됐고, 부안군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평군이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평군은 이제 뭐 공문이 뭐 자기들도 우리는 이제 공문을 몇 번을 냈죠. 저희들이 한 4차례 공문을 냈고 연기해달라 이 공문을 냈고 근데 그 공문에 답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6월 19일 날 아니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한평군에서 주민 공청회했다고 계속 일방적인 통보로 이제 강행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문 한 번 온 것이 6월 16일 이때 공문이 한 번 왔어요.
그때 공문 온 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6월 16일 날 온 것이 공문이 소송 결과를 보고 소송 결과에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패소하면 당연히 다 연기시키는데 우리가 패소할 때는 19일 날 공청회를 해야 한다. 저희들이 아이 말한 대로 공청회를 하려면 저희들은 전문가도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 좀 의견도 받아봐야 하고 또 사회라든가 차장이라든가 공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야 하고 또 우리는 섭외해야 하고 이런 시간을 줘야 한다. 거기서부터 다시 협의해서 그 시간을 주고 우리가 진다 해도 가처분 소송이 우리가 뭐 패소한다 해도 거기서부터 다시 협의를 해서 공청회 일자를 잡아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묵살한 거죠. 그러면 조건을 갖춰주지 않는데 공청회를 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걸 지켜주면서 공청회를 강행해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좀 강행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대교육 뭐 저희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느 군도 자기네들은 공청회 1번 카운트항이 들어갔다 하는데 어느 군도 저희들은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기지 이건 무산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당이들이 공청회 날짜 잡아서 좀 주장한 것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공문으로 지금 한평군을 통해서 한수원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공문에 보면 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문이 이제 저희들이 그 한미도인제 165기 수면 연장 대응 한평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한평군수 비서실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그 한미도인제 165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중지 요청권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오늘 또 광주지방법원 2024아 5208 그다음에 2024아 5212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 중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민 공청회 절차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한미도인전 165기 수면 연장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이하 평가서라고 하는데 2023년 10월 10일 주민 의견 수렴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에 제출되어 주민 공람이 마무리되고 우리 군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부터 중입니다. 4번 한빛 165기 수면 연장 대응 한평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가처분 소송 판결 이후 한수원에서 아래 5, 6, 7, 8, 9번까지 행정절차를 준수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5번이 뭐냐면 평가서 초안은 공람한 바 일반이 이해가 어려운 전문 용어와 방사선 선량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의문 및 그 감소 방안을 내는 것은 비전문가인 우리 한평 국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얘기예요. 평가서 초안에 공람한 바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번에 가서 주민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한미도인전 165기 수면 연장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서를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받아봐야지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에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공청회 개최 시 사회자, 차장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여기에 협의해서 다 하게 돼 있거든 법에요. 원자력 안전법에 이 사회자나 차장은 협의해야 한다 돼 있어요. 협의해서 정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정해갖고 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회자나 차장은 저희들이 선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공수린 그 전문가를 섭외해서 공청회 개최 시 우리를 대변해서 의견을 내고 자기네들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지켜지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강주지방법원에 좀 소송을 해서 그때까지는 결과 나올 때까지 중지해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준수해서 공청회를 열어달라. 네. 날짜도 정하고 네. 그래야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날짜 일방적으로 정해고 아무것도 없이 사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차장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전문가도 없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범대에서는 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먼저 강주지방법원에 지금 다시 주민규범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들 탄원서 서명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은 강주지방법원이 올바르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 정책이지만 판결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원자력 지금 한빛 인력을 폐쇄하라가 아닙니다. 폐쇄하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서에 빠져 있는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서 빠져나올 수록하고 다시 행정기관 오고 재공남 오고 지자체 오고 그다음에 재의견 수렴해서 올바르게 지금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서 주민공청회를 진행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 또 협조하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인데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지켜진다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렇지만 지금같이 암묵하게 갔을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관계법령위가 찾아가 보죠. 관계법령위가 찾아가 보니까 이 지금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있어요. 원자력 안전법이 있는데 원자력 안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이 세 가지 법조차에 가서 제가 다 다운을 받아서 다 출력을 했습니다. 제본해서 이걸 보니까 이 원자력 안전법 자체가 일방적으로 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공청회를 뭐 지자체가 뭐 그 공란 과정에서 아무리 지자체가 의견을 내도 자기네들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협의를 다 했다고 지자체를 밀어붙이고 이미 우리 한평군 같은 경우도 5차례에 걸쳐서 한 32개 항목에 의견서를 수정해달라고 냈어요. 지자체 공란 과정에서 다 묵살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한빛온전은 사업자입니다. 한손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압박하고 위에서 굴림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평군도 행정소송 걸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람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금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지금 한손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할 수도 없고 나중에 그건 행정 또 그것도 법으로 다퉈봐야겠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협의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협의는 저희들이 주장하듯이 논리적으로 맞게끔 저희들도 공청회 임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저희들도 공청회 지지대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준수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의견 준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갖고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가도 뭐 섭외할 필요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의뢰할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암묵하게 다 덮고 가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공청회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무조건 날짜 통보하고 이런 저희들이 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갖춘 상태에서 공청회 연락하는데 그거 못 연다 하면 그것도 카운트하고 한나로 해서 공청회 무산이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2번 무산되면 이 공청회가 통과가 되고 또 공청회를 열어도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된 걸 지적으로 전문가를 의뢰해서 동원해서 저희들이
진술하고 잘못됐다 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공청회만 열면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없어지고 평가서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절차 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이 안전에 대한 방어할 권리, 지자체가 행정에 지자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내는 거에 자기들이 일방적인 협의가 아니라 통보하다가 협의라고 하니까 합의가 돼야 한다. 전부 합의로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범대를 지지하고 돕고 있는 단체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고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랍니다. 저희들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아쉽게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물론 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는 파악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 소송인단, 탄원서 여기에 동참한 우리 국민들 또 사회단체 또 환경단체 또 종교단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희생을 하셨고 그지만 우리가 이거는 이 환경은 뭐 우리만 살고 끝난 게 아니라 후대에 또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서서 고생했는데 저희들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대표 나서서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하고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소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우리 이제 물론 소송인단에 좀 잘못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올바르게 판결이 지금 인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주지방법원에 2차로 지금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행정부에 정상적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건 이런 판례가 없다는 거.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중지 가처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긴다고 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국회에 가서 지금 이 잘못된 원자력 안전법에 대해서 다시 개정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경제성도 확보해줘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찌 겁니까? 또 최선을 또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 강주지방법원에 소송도 남아 있고 또 국회에 가서 지금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사정 부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금요일 날 우리 이계우 국회의원님하고도 한평에서 오후 2시에 면담하기로 지금 됐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고요. 우리 이계우 국회의원님도 나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 가서 여러 또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했는데 다 나서주신다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좀 험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뭐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국가가 한 일에 또 협조를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확보하게 해주고 또 우리는 또 주민 안전 이걸 확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